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자본의 흐름을 더욱 기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옮기듯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미국으로 탈출하는 국부 유출의 대전환기가 도래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증시는 제조업의 성장성 상실과 기업 이익의 해외 유출로 인해 만성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 증시는 한국에서 빠져나간 자본과 기회를 먹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현대차가 진출한 미국의 주식을 사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서학개미 열풍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를 넘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개인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마다 외환 시장에는 엄청난 환율 상승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는 MV=PY에서 국내 유동성 M이 국내 생산 Y에 기여하지 못하고 해외로 증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거 아르헨티나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자국 화폐인 페소화를 믿지 못해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렸을 때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자국 기업과 자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자본의 망명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활력을 잃고 외화 유출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대 간의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황금기에는 국내 기업의 성장과 주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치 상승이 맞물려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다리는 미국 조지아주와 실리콘밸리로 옮겨졌습니다. 기업은 떠나고 자본은 유출되며 남겨진 것은 고금리 대출과 가치가 하락한 국내 자산뿐인 현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선언을 단순한 뉴스거리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 자금과 자녀의 미래 자산이 한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국적 없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자본의 원천이 아닌 자본의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실책은 자본의 이탈을 넘어선 기술적 종속의 가속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초격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그곳의 현지 인력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R&D가 재편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유했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은 급격히 미국 중심의 생태계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정책은 단순히 공장을 지으라는 요구를 넘어 배터리와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미국 내에 가두고 기술 데이터의 공유를 압박하는 기술 패권의 역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진과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며 산업 자체가 고사했던 베네수엘라의 사례와는 또 다른 양상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쓸 무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들이 정작 한국의 공장이 아닌 조지아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기술적 데이터는 미국 현지 시스템에 쌓이게 됩니다. MV=PY의 공식에서 기술 진보를 의미하는 평수성 Y의 엔진이 타국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술 종주국에서 기술 하청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 표준화 전쟁에서의 고립입니다. 모든 산업 규범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 주로 북미의 이익에 맞춰 설계될 때 국내 남겨진 중소부품사들은 그 높은 표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1990년대 일본 전자산업이 독자 노선을 고집하다 갈라파고스화되어 몰락했듯이 대한민국 제조업도 생산 기반을 잃은 채 기술만 보유한 섬으로 남겨질 위험이 큽니다. 고귀한 동맹이라는 명분은 우리의 기술적 자존심마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폴리시라는 용광소 속에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공장과 함께 숨쉴 때만 진화합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서 기술은 박제된 유산에 불과하며 그 유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술 패권 시대의 잔인한 단면입니다. 한미동맹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자 경제성장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동맹의 얼굴은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노골화되면서 동맹은 이제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유료 서비스로 변질그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조지아행은 바로 이 거대한 동맹 청구서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안보라는 이름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의 핵심 산업 역량을 자국 영토 내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제적 희생으로 메우는 고통스러운 거래입니다. 우리가 안보를 위해 경제적 혈관을 내어줄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수치화됩니다. 한국이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갈수록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공장이 떠나고 기술이 유출된 나라가 과연 향후 수십 년간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동맹이 강화되었다는 정치적 선언이 나올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자본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이는 20세기 후반 터키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서방과 협력하면서도 내부 경제 실정을 바로잡지 못해 만성적인 통화 위기를 겪었던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대가로 경제적 실의를 너무나 쉽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청구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정착한 이후에도 미국은 환경 규제, 노동 스탠다드, 공급망 안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MV=PI의 체계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화폐 유통속도 V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해 실물 생산 Y를 방해합니다. 동맹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위해 지불하는 이 천문학적인 경제적 대가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지만 현재의 항로는 오직 한 방향, 즉 우리 산업의 핵심을 내어주는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의 이탈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는 제조업 부재의 참혹한 결말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 그리스는 유럽의 우량국가로 분류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저렴한 공산품이 밀려들어오자 그리스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그 빈자리를 관광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방만한 정부 재정 지출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생산 능력을 잃은 그리스는 외부 충격을 견딜 방패가 없었습니다. 자국 화폐가 아닌 유로화에 묶여 통화 가치를 조절할 수도 없었던 그리스는 결국 채권단의 주권을 내어주는 굴욕적인 구제명길의 길을 걸었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울산이 관광지로 변모하면 괜찮다는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스의 사례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더욱 직접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20세기 초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자본가들이 국내 산업 육성 대신 해외 자산 투자와 소비에만 집중하면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제조업이라는 부가가치 창출 엔진이 꺼진 자리에 포퓰리즘 폴리시가 들어섰고 생산성 이퀄 Y가 뒷받침되지 않는 통화량의 증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원화 가치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재화, 즉 한국산 자동차나 한국산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서 생산하는 차는 더 이상 원화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처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만성적인 외환 위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조업은 한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서비스업은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공장과 설비는 그 땅에 남아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압축합니다. 대한민국이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2008년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보루를 스스로 허물어 동맹국의 영토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MV=PY에서 Y를 창출하는 근원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와 통제 고능한 인플레이션 뿐입니다. 제조업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산업의 이동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임을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피맺은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조지아로 서식지를 옮기면 그 밑에서 공생하던 부품 생태계는 문자 그대로 아사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자동차업은 수직 계열화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1차 협력체가 무너지면 2차, 3차 협력체로 이어지는 연쇄 도산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2026년 현재 울산과 경주 일대의 산업단지에는 공장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을 높일수록 국내 남겨진 중소기업들은 납품 물량 급감과 단가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한국이 반세기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공급망의 단절은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중소부품사들은 대부분 공장 부지와 설비를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매출이 끊겨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면 은행은 담보권 행사에 나설 것이고, 이는 지방 금융기관들의 아싼 전건성을 순식간에 악화시킵니다. 과거 터키가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제조기업들이 줄도산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던 사례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MV=PY의 구조에서 실물 생산 Y를 뒷받침하는 부품 생태계가 붕괴되면 화폐의 유통속도 V는 급감하고 경제는 혈전이 가득한 혈관처럼 굳어버립니다. 유동성 공급이 아무리 원활해도 실물이라는 통로가 막히면 경제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기술 숙련도의 증발입니다. 한 번 문을 닫은 부품 공장의